시민 아카데미 노인 신상담사 자격과정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년 신혼의 건강 노화 건강 상담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해주신 이명용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시민 아카데미 사무총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본강좌를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명용 사무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자격시험 문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그 노인지회가 25개 있죠. 25개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지가 한 3년, 4년 정도 되는데 강동 노인지회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다른 데는 금년에 몇 군데, 두 군데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겁난다 그래가지고 다 취소를 했고요. 여기는 우리 노인대학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청하시고 또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과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희망,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담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상담의 사례, 상담의 방법 뭐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점심 식사들 다 하셨어요? 네. 예.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스트레칭을 하곤 하거든요. 예, 스트레칭을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시작했으니까. 저는 정형외과는 안 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런데 저도 50견이 갔고요. 조금 잠을 잘못 자거나 하면 근육이 뭉쳐가지고 통증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잘못 자가지고 근육에 뭉침이 와가지고 이렇게 들기만 여기가 막 저렸어요. 그래서 사무실 직원이 정형외과에 가봐라. 저는 안 간다. 스트레칭을 풀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스트레칭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손을 앞으로 쭉 펴세요. 자, 깍지를 펴시고요. 돌리십니다. 이렇게. 아, 역시 대단하시네. 잘하시네요. 그리고 올리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내리지 마시고 쭉 올리세요. 쭉 올리시는데 느낌은 내가 천장에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몸을 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들어가지 않고 팔이 쭉 펴지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돌려줘요. 이렇게 해야지 근육이 안 뭉치고 편안해집니다. 좀 어깨가 편해지셨나요? 네. 두 번째는 앞으로 쭉 펴십니다. 쭉 펴신 다음에 손가락 잡으세요. 네. 앞으로 살 당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서 거꾸로 해서 당기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꿔서 앞에서 이렇게 당기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리시고요. 또 한 가지는 쭉 펴신 다음에 손을 대고 정면을 보시고 팔을 당기세요. 쭉 당기세요. 자,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요. 당기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리시고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리세요. 한번 돌리시고. 요 세 가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하면 어깨 별로 무게가 달리고 없습니다. 네, 우리 팀은 너무 쉽죠? 네. 네,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한 정도 하시고 이건 한 보름 정도 했더니 결린 게 없어지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쭉 올려서 내가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느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희망이 있다. 나는 아직도 희망이 있어. 희망 있으신 분들은 세 번 칩니다.
박수 3번 시작. 하나, 둘, 셋. 예. 이거는 워즈워드라고 영국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 시인이 희망이란 뭔가 가냘픈 풀 밑에 미친 이슬과 같은 것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이슬은 세월이 가도 세월이 변해도 늘 이슬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맺힐까요? 아침입니까? 이른 새벽에. 그래서 이 시인은 이른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것 같은 것이 모든 사람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대 교수는 희망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제 이 시간에 작은 희망을 하나씩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조금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그 중국의 유명한 루싱이라고 유명한 작가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지만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종류, 또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 한 종류. 그래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희망은 길 위에 나와 있는 길과 같은 것이다. 처음부터 길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길을 만들었어요. 자꾸 걸어 다니면서. 그래서 희망은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길을 가면서 길이 있던 것처럼 희망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늘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이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한 50분 동안에 전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은 누구에게나 늘 있는 것이다. 그럼 희망이 뭘까요? 내가 오늘은 일을 열심히 해서 일당 뭐 30만 원을 벌 거야. 그건 뭘까요? 목표. 그건 희망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앞으로 이 자격증도 따고 해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삶을 살 거야. 이것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너무 강하면 불행해요. 욕심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좋아지는 것, 항상 되는 것을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공부를 해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깨달았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것이 희망입니다. 보실래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생활의 달인입니다. 생활의 달인 많이 보시죠? 혹시 그 벼루의 달인 보신 분 계세요? 이 사람이 80이 넘었는데 벼루 깎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 벼루 깎는 일을 하는데 벼루 깎는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끌을 가지고 이걸 파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깨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어깨로 밀면서 벼루를 만드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보세요. 내 나이 80인데 지금도 계속 도전하는 정신으로 일한다. 오늘보다 다음엔 더 잘하겠지. 오늘보다 내일은 더 벼루를 멋있게 만들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희망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내가 오늘 하는 것보다 내일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하고 싶은 것을 일생 통해서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행복하시죠? 네. 제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배움의 길을 걷고 이걸 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김영석 박사님 아시죠? 네. 102살인가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그분 강의를 제가 엄청 즐겨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그분이 나이 들어서 가장 행복한 일은 뭐냐?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다. 이거예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족들하고 식당에 갔을 때 음식을 다 먹고 집에 갈 때 가족들은 그냥 나가는데 이 선생님은 식당에 종업원 카운터 보는 사람한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나오시죠. 저도 그 강의를 듣고 음식점에서 나올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네 대답을. 이거 하나만이라도 실천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이분은 폴란드 사람인데요. 파블로 카잔스키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첼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거성, 춘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90이 넘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갔어요. 선생님, 아니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 있고 최고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90 넘어서도 뭘 그렇게 매일 연습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 어르신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어제보다 훨씬 더 연습이 잘 됐어. 너무 기분이 좋아. 그것이 나이 들어도 희망을 갖는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합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 들면 희망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환경에서도 생기고 가정에서도 생기고 건강에서도 생기고 많은 것들이 생깁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그 장애를 근데 여기는 내가 놀란 게 스마트폰적인 이걸 배우시고 싶어도 이 장소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우리 여기 집에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하신다는 얘기 들었고요. 그것도 강동노인지회가 처음이에요. 여기는 정말 놀라운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불안해져. 나이가 들면. 왜 그럴까요? 자신감이 없어. 어르신들이 제일 속상해하는 거가 뭐냐면 아유 꼰대 나이가 들어서 뭐 할 수 있어 못해 나는 이제 다 잊어버려. 기억력도 나빠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억력은요 75세까지 성장하고요 75세가 돼서 85세 90세까지는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김영석 박사님 생각이에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이 뇌를 촬영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나이가 65세만 넘어가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뇌세포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뇌를 찍는 그 영상 기술이 발전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75세까지는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 뇌세포에 신입시는 뉴런이나 이 신경 구조가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나이가 이거 아니시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게 아니라 내 나이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판단하는 능력은 젊은 사람보다 여러분들 뛰어납니다. 그래서 잘 유지만 하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훌륭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간의 문제예요. 저도 집사람하고 엄청 싸웠어요. 저는 좀 순해 보이나요? 네? 네. 아닌가 본데.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해가지고 성격 사업도 하고 학원도 하고 지금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건축 사업도 하고 남아공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 그러니까 저하고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부부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젊었을 때. 지금은 제가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판장이다라고 생각하면 판단을 하게 돼요. 그렇죠? 아니야 그거 당신 생각이 틀렸어.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동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면 늘 싸워요. 그럼 뭐가 될까? 재판관하고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변호사예요. 여러분들은 변호사가 돼요. 그러면
이해하는 쪽으로 얘기해요. 맞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머릿속에 넣어 계시면 부부싸움 훨씬 덜 하십니다. 그게 가족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상담의 기법입니다.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노인 상담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늘 1등입니다. 정신적으로 약해. 또 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해요. 병들고 아프고 돈이 없으면 살고 싶지 않다. 그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국, 일본보다 5배나 된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치료를 잘 안 받아요. 옛날에는 정신병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골에 미친 여자들이 꼭 있었어요. 길거리에. 제가 정신건강론을 대학원에서 공부했는데 정신건강론 공부할 때 그 교수가 모든 사람들은 70%에서 80%는 정신질환의 소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의 경우에 정신치료를 하는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세상에 정신 이상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약물 치료가 개발이 돼가지고 치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멀쩡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는다 그래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것도 자살률을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상담하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 여기 보시죠. 경제적 어려움으로 죽은 사람들이 35%, 그 다음에 신체 질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35%, 거의 70%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어도 위성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통계 보고 그래도 저 사람들은 자살을 했지만 참 인생은 멋지게 로맨스 그레이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나이 70대 가지고 사람 문제 때문에 자살한다 그러면 얼마나 낭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어딜까요? 네, 학교공원. 제가 평생교육을 서울시에서 쭉 했는데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제가 나가보면 평생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어르신들의 80%가 다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건 아니 우리 서울시의 남성 어르신들이 70 전후 80이 되면 어디로 가실까? 왜 이분들은 교육장에 안 나오실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셔가지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이런 관계를 맺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 갈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자식만 키우면 되는 줄 알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1%가 우울증세가 돈도 없고 제가 여기 이제 친구들하고 몇 번 가봤는데 여기는 진짜 싸긴 싸더라고요. 국수 1,000원 뭐 이런 거 있어요. 막걸리도 1,000원. 그러니까 한 3, 4,000원만 가지면 막걸리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데가 여기예요. 머리 깎는 것도 3,000원. 그러니까 여기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 들기는 하더라고요. 제일 큰 게 상실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안 먹고 안 쓰고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희생하셨어요. 근데 자식이 크고 난 다음엔 나 몰라. 상실감이 오는 겁니다. 요 상실감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친구들이고 이웃들인데 이웃을 만나려면 모여야 돼요. 이런 장소, 제가 이제 평생교육사 활동을 하면서 평생교육이 오프라인으로 여기 하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야말로 정말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퇴직하고 나면 반드시 일을 할 것이다. 나머지 제 인생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륜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이 쓴 책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들어가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생활 30년 이상 한 사람은 적어도 3년은 사회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이제 3년 더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70 넘어서 하고 싶은 봉사는 뭐냐면 숲 해설사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문화 해설사 이런 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상담하는 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은 진로 적성 상담, 어르신은 희망 상담이 필요하다. 제가 청소년 진로 적성 상담사 과정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강지원 변호사라고 아세요? 예, 대통령 한번 후보로 나오셨어요. 그분 부인이 김영란법을 만든 김영란 대법관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성격상 검사를 못해서 검사 쪽 받아 때려치우고 변호사하고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저하고는 서울시에서 성매매 종사 여성들, 가출 청소녀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선도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사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강지원 변호사를 만났었는데 이분이 지금 그 전념을 해서 하고 있는 일은 청소년 진로 적성 판단 과정이에요. 지금은요, IT 시대이고 신지식인 시대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대학 요즘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 대학률이 83%, 85%까지 갔어요. 지금은 60%대입니다. 안 갑니다. 많이. 그리고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비율이 굉장히 세졌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지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 계시고 손자분들 계시는데 강지원 변호사가 지금 최고는 뭐냐면 일치월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치월장 뭐냐면요, 일찍 월급 타서 장가 가는 것이 최고예요. 일치월장. 일찍 취직해서 월급 타서 장가 가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적성 찾기는 청소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나의 인생이 길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냥 어영부영 놀면서 살면서 살기는 인생이 너무 길어요. 옛날에는 예술은 길고 인생이 짧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문화가 빨리 변화되기 때문에 어쩌면 인생은 길고 문화는 짧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게 살기 위해서는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은 경험을 하시고 많이 배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희망 상담을 위해서 이제 이호선 숭실대 교수가, 이호선 아침마당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분이 처음으로 희망 상담이라고 하는 학과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인 심리 상담사 과정을 개설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이 희망 상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서 이분들이 이거를 배우면 가서 전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이 파트를 맡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공적인 노화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수명에는 기대 수명이 있고 건강 수명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지금 남녀 평균 내면 8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83세, 85세, 남성분들은 78세. 그런데 실제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미 9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90세 이상 사시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퇴직하고 30년, 20년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불안해. 미래가. 건강 때문에 불안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건강수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건강수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기대수명하고 건강수명하고 차이가 7년에서 8년 정도 났어요. 지금은 좀 줄어들었어요. 지금 한 6년 정도로 줄어들어서 옛날보다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산에 다녀보면
어디 가든지 운동기구 있고 어르신들 걷고 뭐 운동을 많이 하시고 또 이 자기 관리를 예전보다 훨씬 잘하시기 때문에 건강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망이 우리가 없어지는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어떻게 될지 몰라,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신체라든지 이런 구조 때문에 환경에 적용이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희망상담입니다. 내 주변의 친구분 어르신이 야 뭘 그걸 해? 안 해. 이거 부정적인 거예요. 그거 뭘 하냐 나이 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야 그 자격증 따면 뭐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활동하면 야 그냥 편히 먹고 살아. 한 30년이나 일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할까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새벽에 나가고 잠에 늦게 들어오고 돈은 집에 안 갖고 그러니까 저 집사람이 당신 일로 와봐. 그날 아침 일찍 나오고 그랬더니 옆에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앉았더니 당신은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느냐? 돈 때문에 하냐? 돈 때문에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적게 먹고 적게 쓰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는 이거 안 한다. 실제로 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내가 즐겁고 좋고 재미있고 보람 있으니까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럼 계속해. 그래서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람 있는 일,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일, 재미있어 하는 일 하시면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 재미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희망 상담의 포인트예요. 이게 뭐가 빠진다. 근데 사실은 각자 이제 청소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뭐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럼 얼핏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잘하는 거 뭐가 있으세요? 물어보면 얼핏